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미국 가서 뭐 욕설하신 파일, 음성 파일 정음이 다 들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안 했다고 하시잖아요. 김건희 여사 경력이나 이력 과장되고 허위로 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 20군데가 넘습니다. 보통이면 이런 경우면 사실은 좀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 위축되죠.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지금 국민 세금으로 행사 다니고 사진 찍고 사진 배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특히 이명박 대통령 사면해 준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벌금 82억을 지금 면제해 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돈이 없지가 않습니다. 차명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분인데 저는 이런 약간 초법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이 세 명을 보고 국민들께서 아 저게 권력이구나. 저게 윤석열 정권의 실권자들이구나. 저는 뭐가 보이냐면요. 지금 3위에 한동훈 장관, 4위에 김건희 여사인데 분명히 1위는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요. 그러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요즘은 세 분을 윤동이 이렇게도 부르던데요. 이 세 분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실권자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저는 그게 그냥 여기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법 앞에 만면만 병등하다. 근데 저는 이 세 분을 볼 때 약간 법 위에 있는 세 분? 약간 초법적이고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미국 가서 뭐 욕설하신 파일, 음성 파일 정음이 다 들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안 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고위공직자들,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수십 가지 버전으로 해석해주면서 방어를 해줍니다. 김건희 여사, 제가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경력이나 이력 과장되고 허위로 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 20군데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이면 이런 경우면 사실은 좀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 위축되죠.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뭐 초등학교에 근무했다는 자료도 없는데 초등학교 교사였다 이렇게 이력 쓰신 게 다 국민 앞에 밝혀져도 지금 국민 세금으로 행사 다니고 사진 찍고 사진 배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특히 이명박 대통령 사면해 준 것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벌금 82억을 지금 면제해 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돈이 없지가 않습니다. 차명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분인데 부자 감세 하다가 이제는 벌금까지 그냥 감면해주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약간 초법적이고 초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이 세 명을 보고 국민들께서 아 저게 권력이구나. 저게 윤석열 정권의 실권자들이구나. 이걸 그냥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이럴 텐데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김건희 여사가 나온 것은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민주당의 프레임 속에 항상 등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역할을 이제 봐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을 이제 반대하거나 또는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쪽에서 너무 한동훈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정치화시켜서 지목하는 바람에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정치적 역할이 자꾸 부상되는 점이 있고 정확히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 역할 이하도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역대로 어느 대통령의 배우자가 이렇게 야당의 지목을 받아서 비판을 당하고 또 이것이 결혼 이후의 일이 아니라 결혼 전에 그 경력이라든가 그런 일에 대해서 또 지금 문제되는 무슨 도이치모터스라는 것도 사실 결혼 전에 있었던 거래 아니겠어요? 벌써 수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 것을 마치 어제 일처럼 계속 거론하는 경우도 참 드문 경우다. 그러면 국민들은 왜 김건희라는 사람을, 영부인을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실제로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사와 정책이 많은 것들을 말하지요. 그러나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코바나 콘텐츠에 근무했던 사람,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인 수행원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용기를 탑승하고 호텔 숙박료도 내지 않고 수행을 했던 겁니다. 대통령의 1급, 2급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까지 부여받으면서요. 그래서 왜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슈의 중심에 있을까? 를 원망만 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인사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최영두 의원님께서 결혼 전 일인데 이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허위학력도 사과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게 바로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오래전 일이면 그거는 다
아무런 법적 조치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누구나 다 잘못하고도 그에 따른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 없다 막 했는데 우리 지금 토론하는 거 보니까 영향력이 있네요. 네. 예. 그죠? 저는 너무 과하게 양쪽 다 신경 좀 안 썼으면 좋겠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국정의 중심부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이제 사법정의 실현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뭐냐 하면 뭐 아마 2위가 이재명 대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금 이제 소환되셨잖아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하실 얘기들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또 절차적으로 좀 그래도 야당 대표고 그런데 조금 너무 이렇게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지적하시는 거 전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소환됐으면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여러 말씀들 하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사법 정의의 실현을 확실하게 주장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 어차피 임기라는 것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그냥 가는 일이라는 건 없고요. 제가 이렇게 한 10년 정도 정치해 보니까요. 다 끝에 가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막 서로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는 국민들 보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털고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검찰도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빨리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